최강 종목과 최강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엠뱅골드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최강 이슈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수익 나신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인데요. 솔리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전일도 이제 수익권을 더 높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천천히 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통신업 쪽 워낙에 과대 낙폭되어 있고 솔리드는 특히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최강 이슈로 넘어가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최강 이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강 이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법안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유럽의 이제 전기차 보조금과 프랑스의 이제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내용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 보겠습니다.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고 12월까지는 최종안을 확정을 해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본회의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세부안을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재를 역내에서 정제를 목표를 늘렸습니다. 기존 4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했고 원자재 재활용은 20%에서 10%를 하향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 2022년 역량 대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RLB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중국산 그 배터리 원자재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배터리를 팔아도 대부분의 돈이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정제를 역내에 하겠다. 그래서 정제 마진을 더 끌어올려서 수익성을 좀 올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월까지 최종안이 확정이 계획이 되니까 이와 관련돼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들과 시황을 계속해서 추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판 IRA가 최종안이 공개가 됐다는 소식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 과정입니다. 6개 부분이죠.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모든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서 점수를 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 되는 자동차,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 방식이 조금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가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운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 거리를 운송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미국판 IRA, 미국이 자국 내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주면서 점점 이런 약간 보호주의 무역이 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15일 날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이 공개가 되고 개편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은 유럽판 핵심 원자재법 본회의 관련된 종목들, 폐배터리 관련 종목, 유럽 내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BDI 지표가 상승을 보이면서 해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유가 상황 속에서 BDI 지표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BDI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BD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장이 좋았을 때 크게 상승했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확대해서 보면 한 2주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BDI 지표는 영국의 발틱 해운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세계 26개 주요 항로의 벌크 화물 운임과 용선료를 집계한
지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벌크 화물선인데요. 벌크 화물선은 석탄, 철광석, 곡물 같은 원자재를 수송하는 화물선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유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 석탄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 BDI 지표가 추가적인 상승세, 특히나 계절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을 해주는 해운사 입장에서는 BDI 운임료 지표가 오르면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이와 관련돼서 해운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참고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미지 관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해운 관련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LNG 선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왜 협력을 강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날 아세안과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습니다. 지난 2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추진했던 부분이 이번에 성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세안의 제약바이오 규제 당국이 모여가지고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세안을 포함한 11개국 아시아 국가의 의약품 규제 당국자와 제약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제약바이오가 아세안으로도 수출을 하는 부분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미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는가? 지금 중국의 미국 수출 비중을 보시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중국의 수출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향으로 비중이 점점 줄어드니까 중국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글로벌 국가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좋은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아세안 10개국이죠. 아세안 10개국과 굉장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이 미국의 수출이 줄어듦에 따라서 아세안 쪽으로 그 물량이 넘어가고 있어서 아세안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2에서 5.7 내년 2023년도 4.6, 2024년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아세안 10개국 시장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은 아세안 관련 종목들은 따로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제가 또 최강 이슈에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최강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최강 종목은 바로 페노션입니다. 해운사거든요. BDI 지표가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건 이게 해운 운임료가 오르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해운사는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40% 내외의 소유 선박이 있고요. 운임료가 증가를 하면 60% 정도의 선박을 빌려서 영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해운사 쪽에서 수익성을 많이 볼 수 있는 해운사는 배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페노션은 해운사 중에 최다 선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BDI 지표가 오르게 되면 수익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됨에 따라서 노후 선박들을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런 선박 해운사에 대한 그런 공급량, 조선에 대한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 또 해운 가격이 또 더 오를 수 있는 BDI 지표가 더 오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DI 지표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 해운사인 페노션은 수익성이 강세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해운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다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세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대장주인 페노션을 좀 꼽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BDI 지표가 2주 가까이 상승을 보이니까 상승세는 근래에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봉이 좀 작아 보이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DI 지표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또 유럽의 석탄 수요가 굉장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에너지 발전은 맞춰야 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끊겼고, 그렇기 때문에 석탄 발전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게 열려있는 상황이라서 이 BDI 지표 그리고 곡물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6,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잡고 이 종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최강 종목과 최강 이슈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5시 너튜브에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최강 이슈, 최강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녹색 밴드에서 엠비엔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오늘 설명드린 추가 내용과 함께 더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